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의 광고 컨설팅 본부 5팀 김경수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저번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저희가 문의받은 업체에 대한 온라인 광고 전략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아마 사실 제일 궁금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마케터들이 그 문의를 받았을 때 어떤 거를 보고 그걸 어떻게 저희가 변화를 주고 전략을 짜가는지 에 대한 되게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고, 되게 아마 문의를 하고 싶으더라도 뭐 시간상 문제 때문에 못 하셨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 내용들 보고서 아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였구나, 아 이런 거를 마케터들은 그다음 대행사들에서는 체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의 광고 컨설팅 본부 5팀 김경수 마케터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영상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저희가 시장 분석을 하고, 저희가 온라인 시장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고 어떤 키워드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고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마 지난주에 좀 예고를 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을 어떤 걸 찍는 거냐면, 저희가 실제로 많이 받고 있는 문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업체한테 저희가 허락을 받아서 어떻게 저희가 지금 진행을 했었고, 처음에 저희한테 맡기기 전에 어떤 진행을 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해서 저희가 온라인 광고에서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서 진행했는지에 대한 정말 실제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관련된 카테고리라고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카테고리 좀 다르니까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래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보신 다음에 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서 좀 이런 생각을 하고서 진행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실제 이제 문의 업체, 온라인 광고 전략을 어떻게 저희 마케터들이 짜고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게 저희한테 가장 저한테 최근에 들어왔던 이제 좀 일명 빅스펜딩이라 하죠. 빅스펜딩 업체였어요. 그 업체 같은 경우에 카테고리는 뷰티 업체였고요. 이제 판매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도 팔고,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뭐 속눈썹, 뭐 네일 아트 뭐 이런 걸 많이 파는 좀 다방면으로 많은 뷰티라는, 특히 여성 위주로 많이 하는 업체였던 뷰티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한테 문의했을 당시에 진행했던 매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 네이버 SA, 그다음에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오픈마켓, 뭐 11번가 이외의 위메프 이런 오픈마켓에 현재 입점되어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 집행기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정도 온라인 광고를 집행을 했었는데, 4개월 동안 평균적인 로아스가 한 12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현재 우리가 어떤 문제가 가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비용을 쓰고 있는데 이 비용 대비했을 때 너무 지금 효과가 안 나온다, 어떤 부분에 어떤 매체를 들어가야 되는지부터 좀 정해달라 라는 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확인을 처음에 했던 거는, 일단 네이버 내에서 어떤 광고 시스템 키워드를 가지고서 진행을 했는지 첫 번째로 체크했던 거는, 이제 네이버 쪽에서는 저희가 어떤 키워드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지 키워드 부분이랑,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문을 둘 다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다음 두 개 다 광고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개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이제 로그 분석으로 들어가가지고 로그 분석 내에서 어떤 디바이스, 그다음에 어떤 거에 대한 유입 현황이 높은지에 대한 유입 현황을 파악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네이버 내에서 확인했던 게, 이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파워링크에서는 어떤 소재로 좀 많이 노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고, 그다음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어떤 소구점을 가져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뭐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뷰티 업체, 특히 여성 관련돼 있는 뭐 뷰티 업체 키워드들은 사실 단순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분크림이면 수분크림을 썼을 테고, 앰플이면 앰플, 뭐 속눈썹이면 속눈썹, 그다음 뭐 네일아트면 네일아트 관련돼 있는 키워드를 그냥 기본적인, 뭐 사실은 키워드적인 세분화를 시킨 게보다는 그냥 가장 좀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키워드 위주로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워드 입찰가 자체가 뭐 저희는 이제 최적화를 시키기 전이긴 했지만은 일단 키워드 자체가 거의 2,000원대로 돼 있었는데요. 근데 객단가 자체가 많이 비싸봐야 한 15,900원 정도 되는 업체였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 마진율 따져서 했을 때는 광고비를 써서 로아스를 만들어내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그리고 이게 과연 광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은 의구점이 처음부터 많이 들었던 세팅이었고요. 그다음 로그 분석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항상 시스템적으로 뭐 설명드릴 때 저희 마케팅 학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세분화되어 있는 세팅이 없었어요. 그냥 PC 모바일을 같이 붙인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서 유입이 되는지 많이 파악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래서 로분석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모바일 상에서에 대한 유입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또 사실 뷰티 업체, 특히 판매하고 있는 상품 자체가 뭐 속눈썹이라든가 네일아트 그런 좀 되게 좀 저렴한 가격대의 크림 뭐 이런 게 판매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PC에 대해서는 유입보다는 저간이 상품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모바일을 저희 주력 디바이스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도 소재 같은 게 이제 경쟁업체랑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비슷한 느낌으로만 다 돼 있었어요. 너무 상품성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위주의 그냥 상품 하나 딱 올려놓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하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에 대한 브랜딩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는 눈에 띄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부분을 저희가 눈에 띌 수 있도록 우리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재적인 부분에 대한 변경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소재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게 사실은 이제 제일 필요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키워드들을 노출 상품명이 아니라 그냥 기본으로 그냥 등록했던 상품명 그대로 그냥 FM이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뭐 속눈썹 블랙이라는 키워드 하나로만 쓰니까 잡히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속눈썹 블랙이란 거밖에 안 잡히고, 뭐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셀프 속눈썹인지 아니면 연장 뭐 키트인지 아니면은 뭐 색깔도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없다 보니까 사실은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쇼핑 검색에는 더더욱이나 유입이나 노출이 없었던 거죠. 그다음 거기다가 유입이 되더라도 그 유입 한 건에서 바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의 쇼핑 검색에서는 로아스 자체가 박살이 나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네이버가 이런데 SNS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냐? SNS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까지는 잘 나눠놓긴 했지만은 소재적인 거를 왜 게재할 때 이 스토리에다가 이런 걸 게재했는지에 대한 목적성이 없어서 사실 소재에 대한 불분명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에 대한 불분명이 너무 컸어요. 왜 이 소재를 쓰고 있는지 그냥 목적이 없는 거죠. 소재에 대한 불분명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사모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또 픽셀 값은 사용하고 있지 않았어요. 픽셀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무작정인 트래픽으로 유입량만 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아스가 당연히 잘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 CPC 단가 자체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현황만 봤을 때도 사실은 뭐 무작정 안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은 좀 뭔가 관심도가 낮게 좀 책정이 돼서 좀 진행이 됐던 업체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제 하나하나 변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네이버에서 저희가 키워드 단가가 2,000원대로 정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고 객단가는 많이 비싸봐야 15,900원이었다는 이 업체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키워드 단가를 좀 낮게 하더라도 좋은데 많이 노출시키고 상위 노출시킬 수 있으냐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현재 지금 말 그대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자체가 너무 대표적인 키워드로만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서도 그나마 좀 저희가 효율을 좀 잡아냈다는, 저희가 느꼈을 때 그래도 로아스가 한 그래도 100 이상은 답했던 거는 한번 좀 살려보고 나머지에 대한 건 다 오프를 시키고 우리가 그러면은 키워드적인 부분에 대한 발굴을 해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키워드 발굴을 처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키워드 발굴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뭐 세부 키워드, 서브 키워드 나눈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업체에 맞는 키워드들을 저희가 만들어낸 거죠. 한마디로 조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업체에 대한 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이 업체가 AMP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AMPM 수분크림 이란 키워드를 넣거나 AMPM 뭐 속눈썹, AMPM 뭐 네일아트 등의 이런 브랜드명과 함께 조합을 해서 최대한 좀 키워드 입찰가 자체를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뭐 아시겠지만은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소재적인 부분에 이런 뭐 뷰티 업체 관련되어 있는 명을 써서 확장을 시켜가지고 다 이제 자연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입찰가 자체를 최대한 낮추고 품질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가장 우리에 대한 브랜딩뿐만 아니라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키워드 세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발굴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키워드 입찰가 자체를 무조건 순위, 상위 노출을 시킨 걸로 책정을 해봤어요. 근데 기존에 2,000원이었던 거를 저희가 1위에 책정을 해봤자 많이 잡혀봐야 780원 정도에 잡히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현재 지금 품질수가 너무 낮기도 하고 노출과 유입량이 없기 때문에 1회 상위에 박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품질수를 올리면서 전환값도 나오는 방향으로 책정을 하면서 조금씩 입찰가를 내려가면서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방향으로 진행해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적인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했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제품만 보여주는 사진 썸네일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은 상품 상세 페이지 보니까 모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왜 이런 걸로 사용을 안 해봤냐, 한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쟁업체들이랑 붙었을 때도 좀 더 썸네일적으로 더 노출이 많이 되고 눈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소재 같은 경우를 모델이 껴있는 직접 사용하는 모습에 대한 소재로 변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진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파워링크에는 최대 2가지의 저희가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제품 사진도 그대로 넣으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모델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넣어서 과연 여기에서 어떤 거에 대한 유입이 더 많고 어떤 거에 대한 효과가 더 좋은지 파악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소재에 대한 A/B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상품명이 그냥 속눈썹 블랙 이런 거기 때문에 소구점 자체를 잡을 수가 없었고 노출되는 키워드도 딱 2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속눈썹, 그냥 블랙, 그다음 그냥 속눈썹 블랙 이렇게 3가지로만 지금 잡히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경쟁업체들이 메인 키워드를 이렇게 모두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하나로만 하고 있으니까 노출도 안 되고 유입도 안 되고 거기다 직접 변경까지 안 잡히고 있으니 뭐 우리는 노출 상품명을 최대 25자까지 가능하니 25자에 다 넣을 수 있는 내용을 다 한번 포함을 시켜보자 라고 해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뭐 상품에 대한 미리수, 뭐 예를 들어 크림이라든가 앰플 같은 거에 대한 모든 미리수를 넣었고 그리고 저희가 넣을 수 있는 뭐 그거에 대한 효과를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넣었던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분크림이었던 거는 뭐 주름 개선, 뭐 피부 강화 장벽, 뭐 피부 장벽 강화 뭐 이런 걸 저희가 다 좀 믹스를 해가지고 최대한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그룹핑을 해 나눴어요. 그래서 이 캠페인에서는 피부 장벽이 잡히도록, 그 밑에 있는 거에서는 뭐 강화 크림이 잡힐 수 있도록, 그 밑에서는 주름 개선이 잡힐 수 있도록 하나씩 소구점을 만든 그룹핑을 해서 우리 거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유입이 많은지에 대한 체크를 했고 그거에 대한 소구점을 하나씩 나눠서 최대한 효율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분크림 같은 경우는 수분크림의 메인 키워드에서는 저희도 사실은 좀 망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피부 장벽 강화라는 키워드 내에서 저희가 정말 효율이 많이 잡혔고 어느 순간부터는 입찰가 자체를 낮게 책정해도 자연 유입이 높아지면서 광고지면 바로 밑에는 4위에 노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키워드 내에서는 이렇게 살릴 수가 있으니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다른 키워드를 한번 살려보자 해서 그건 아예 오픈을 시켜버리고 어차피 왜냐면 광고를 돌리지 않더라도 4위에 있다 보니까 굳이 그거를 저희가 광고에다가 입찰가를 때리면서 상향 노출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 비용이 저희한테 남는 거잖아요. 그 자산을 다른 키워드에 또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도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지점을 찾고 있는 부분이고 쇼핑 검색에서 가장 효율이 잘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SA에서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플러스로 저희가 에센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까지 저희가 확장을 해서 2차 유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브랜드 검색을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에 뿐만 아니라 우리 브랜드가 노출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쉽게 우리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 더 빠르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현재는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세팅을 진행을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사물과 쇼핑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자사물로 당연히 운영을 하겠죠. 근데 자사물을 운영하는데 사실 소재에도 불분명한데 가장 문제점은 현재 쌓였던 데이터들을 픽셀 값을 설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쌓여있지가 않았어요. 4개월 동안 비용을 써서 모아놨던 데이터 모습들이 안 쌓여있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잃은 게 많은 거죠. 비용을 써서 데이터도 못 얻었고 뿐더러 현재 지금 로아스가 이런 상태니 이 비용 대비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던 모든 효과를 스스로 못 찾았던 업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업체 같은 경우도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그쪽 대행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체크를 안 해준 것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기존에 있던 모든 세팅되어 있던 내용을 다 지우고 아예 우리가 기본부터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하자라는 걸 통해서 일단은 픽셀 값을 먼저 자사몰에 스크립트를 넣어가지고 저희에게 들어오는 유입에다든가 장바구니 회원가입 하시는 모든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걸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제 소재에 대한 선택을 했었죠. 왜냐면 현재 이때 소재에 대한 거가 불분명했던 이유가 그냥 소재가 만들어지면 그냥 무작정 노출만 시켰어요. 뭐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피드라든가 뭐 게시글이라든가 스토리 릴스를 다 나눠서 저희가 이제 게재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소재를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냥 스토리용 따로가 아니라 릴스용 따로가 아니라 목적이 브랜딩인지 뭐 기능 강조인지 후기성인지 아니면은 뭐 경쟁업체와 비교 분석인지 뭐 이런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초안으로 드린 게 브랜딩이랑 상품성 위주로 하자. 현재 일단은 브랜딩이 된 지 얼마 안 된 업체이기 때문에 후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상품에 대한 기능을 알릴 수 있고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 소재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로 나눠서 스토리 따로, 그다음 릴스 따로, 그다음 피드 따로 게재 위치를 정해가지고 어떤 거에 있어서 소재가 잘 확실히 나오는지 A/B 테스트를 다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해서 소재에 대한 거를 저희가 두 가지로 이제 브랜딩이랑 이제 기능으로 나눠서 이 안에서도 게재 위치에 따라서 모든 걸 저희가 A/B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나왔던 거는 기능을 강조하는 거에 있어서 스토리 광고를 했던 거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그걸 가장 주력으로 위주로 많이 돌리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정말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직접 전환율이 정말 많이 올랐고, 또한 이걸 통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GA까지 설치를 해서 봤었던 결과로는 얘네가 2차 유입으로는 네이버까지 들어오는 것 같다. 왜냐면 재방문자 수라든가 저희가 이런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방문자가 보니까 이 시간대에 사람들이 뭐 SNS를 통해서 많이 보고 이제 직접적으로 검색을 해서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 재방문자가 되게 높기 때문에 SNS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계속 좀 강조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잠재곡이라든가 이런 신규 것들을 다 잡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브랜딩에 대한 소재도 계속 저희가 지금 현재도 제작을 하고 있지만은 기능적인 소재에 대한 반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A/B 테스트에 대한 결과값을 통해서 그 기능적인 중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많은지, 기능적인도 여러 개가 있죠. 이걸 발랐을 때 빠르게 촉촉해진다라는 내용이라든가, 모공이 축소된다거나, 주름이 개선된다거나, 이런 내용 중에서도 저희가 테스트를 돌렸을 때 어떤 내용에 가장 사람들이 많은 반응이 오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걸 지금 현재 더 공격적으로 많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현재 4개월 동안 정말 많은 비용을 통해서 120% 나왔던 거를 저희랑 현재 지금 2개월 정도 진행했는데 벌써 이 모든 매체에 대한 로아스가 현재 한 380%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저희가 시스템으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한테 맡겼던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도 당연히 광고주님의 자산이고 정보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적인 거는 공유가 돼도 좀 그런 정보적인 부분은 너무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일단 저희가 칠판으로 어떤 제가 방향성을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것부터 체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 걸로 했을 때 결과값이 이 정도로 나왔고, 사실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았던 점은 저희가 기획했고 저희가 전략을 짜는 거대로 정말 잘 따라와 주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소재별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카피라이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준비해달라 라고 해서 사실은 좀 귀찮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은 기존에 했던 광고가 잘 안 됐다는 것도 아시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좀 이해하고 계셨던 광고주분이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을 빨리빨리 해주시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바로바로 반응을 나왔고,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서 움직여야 될 때 그거에 대한 바로 반응을 하고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현재는 지금 저희가 네이버랑 SNS만 하고 있지만은 이제 구글이랑 이제 카카오까지도 현재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로 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체크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사실 좀 많이 느꼈던 업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원래 뷰티 업체가 네이버 내에서는 좀 많이 요즘에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고, 저도 사실은 이 전까지만 해도 뷰티 업체가 정말 네이버에서는 살기가 어려운 게 너무 대기업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좀 중소기업 셀러분 광고주분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로 저는 이번에 이걸로 느꼈던 거는 소재적인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거고, 우리가 정확히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서 좀 노출을 시킬 건지에 대한 점이 정말 중요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좀 대기업에 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광고 수익이라든가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많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많죠.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의 시장은 정말 많이 축소가 되고 이제 솔루션이라든가 데이터적으로 보는 이제 그로스 해킹에 대한 시장이 점점 확장이 돼가고 넓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지금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만 진행을 계속 하게 되면은 로아스 자체라든가 광고 수익률,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얻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SNS 같은 경우는 픽셀, 그다음에 이렇게 다매체로 진행할 때는 구글 애널리스틱까지 해서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을 보고서 A/B 테스트는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어떤 게 우리한테 맞는 거고 어떤 거에 있어서 우리한테 반응도가 좋은지를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셨을 때는 충분히 어떤 업체든 기업이든 카테고리든 충분히 어떤 매체에서든 다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정말로 실제로 현재 지금 저희가 문의를 받고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 전략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그래서 이 내용들을 듣고서도 사실은 조금 되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현재 접근법 자체는 좋지만은 정확히 그 접근법에 맞는 시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 소재적인 부분도 계속 제작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소재적인 부분도 통일성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업체가 제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는 프리미엄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라는 생각을 했으면은
프리미엄에 맞는 소재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요즘에는 후킹, B급 감색 잘 된다고? 그럼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걸 하는 순간 브랜딩에 대한 벌써 만들어졌던 이미지가 깨져버리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얘네 뭐야? 얘네 도대체 뭐 하는 업체야? 얘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보이지? 라는 생각이 되고 인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런 어떤 구축을, 기둥을 세우면은 그 기둥 내에서 가지층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씩 확장을 나가는 거지, 이렇게 이거 안 된다고 바로 저거 해버리고 저거 안 된다고 바로 이거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A/B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포함했었고 어떤 내용을 보여줬을 때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는지, 키워드, 소재, 뭐 브랜딩인지 기능성인지에 대한 모든 거를 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데이터적인 분석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실제 문의업체에 대한 광고 온라인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한번 이 내용을 토대로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카테고리 자체가 뷰티라서 우리가 안 어울린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업체가 사실 진행하고 있는 매체가 네이버랑 SNS라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진행할 수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저희 영상 밑에 있는 메일이라든가 제 직통 번호로 통해 가지고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도 하나씩 체크해 드려서 현재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하나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시스템적으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는 어떤 걸 보고서 분석을 하는지를 한번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항상 궁금하신 점은 많은 문의 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